2026년 초 미국 이란 전쟁 같이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함께 불안해지는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와 휘발유입니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합성 섬유의 재료입니다. 칫솔, 반찬통, 병원의 일회용 주사기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입니다. 문제는 이 나프타와 휘발유가 대부분 원유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100%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 생활 속 소재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유 한 방울 없이 나프타와 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미래기술연구의 산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의 파일럿 플랜트 현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편에 흔히 말통이라 불리는 20m짜리 기름통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노란색 액체가 눈에 띕니다. 이 액체는 휘발유와 나프타를 얻을 수 있는 액체 탄화수소인데 이를 만드는데 원유는 단 한 방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 이산화탄소와 수소입니다. 이 두 기체를 반응시켜 휘발유와 나프타의 원료가 되는 액체 탄화수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액체는 실제 파일럿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체 탄화수소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건 가솔린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나프타들을 액체 탄화수소를 가지고 후처리를 통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유 한 방울 없이 이 두 기체만을 이용해 이 노란 액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휘발유와 나프타를 이루는 핵심 성분은 탄소와 수소, 즉 탄화수소입니다.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분리한 뒤 수소와 결합시키면 나프타의 원료 물질인 탄화수소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실과 연구실에서는 이미 생산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실제 대규모 생산을 위한 상용화에는 커다란 기술적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공정과 과도한 열 에너지 소비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하나를 떼어내 일산화탄소로 만든 뒤 다시 수소와 반응시키는 별도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섭씨 800도 이상의 엄청난 열이 필요했습니다. 두 개의 공정을 따로 돌려야 하다 보니 설비는 커지고 높은 온도가 필요해 에너지와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져 상용화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는 중간 단계를 없앴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하나의 공정 안에서 곧바로 반응시켜 탄화수소를 만든 것입니다. 또 기존보다 500도나 낮은 섭씨 300도 수준의 열만으로도 반응이 가능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공정은 단순해지고 설비와 운영 부담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밀은 바로 한국연구진이 개발한 특수 촉매에 숨겨져 있습니다. CO2를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데는 두 가지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두 공정을 촉매 개발을 통해서 통합해서 300도씨에서 CO2를 직접 수소화해서 탄화수소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 촉매의 모습입니다. 촉매란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것은 철 기반의 칼륨, 구리를 섞은 특별한 촉매입니다. 한 번의 공정으로 섭씨 300도라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탄화수소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특수 촉매가 개발됐으면 이제 규모만 키우면 대량 생산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촉매만 있다고 바로 공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가능했던 반응을 실제 플랜트에서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 과정을 정밀하게 기획 설계해 건설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GS건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메인 반응기에서 드러납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이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특수 촉매를 통과하면서 탄화수소가 만들어지죠. 그냥 두 기체를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공정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수소가 부족하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너무 많으면 남은 가스를 분리하는데 또 다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응기 내부 온도를 300도로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있는 탄화수소를 얻지 못하죠. 우리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라면은 반응 온도를 300도로 얼마나 흔들림 없게 유지하느냐. 네,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바로 오일 쿨러 서큐레이터입니다.
방금 언급된 오일 서큘레이터는 반응기 안의 열을 300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오일을 순환시켜 온도를 잡아주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죠. 이제 반응기에서 나온 혼합물을 냉각기로 보내 온도를 낮추면 마침내 처음 보았던 노란 액체 탄화수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위 과정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공정을 거치며 버려지는 미반응 가스가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GS건설을 비롯한 국내 연구진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미반응 가스를 원료 공급 라인으로 다시 돌려보내 반응기에 또 한 번 통과시켜 효율을 높인 것이죠. 저희 공정에서는 반응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사이클 공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율이 중요한데 이 반응이 거치면 50% 이상의 수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플랜트는 하루 약 50kg의 액체 탄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보통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50kg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1차 목표는 연 10만 톤 이상을 목표 두고 있습니다. 10만 톤은 돼야 경제성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생산량이 커지면 반응기 대형화는 물론 열 제어와 원료 공급, 재순환, 제품 분리까지 전체 공정을 다시 최적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반응기입니다. 그 반응기가 현재는 50kg짜리인데 이게 뭐 10만 톤, 100만 톤 스케일업을 할 때 반응기의 열 제어라든지 반응기의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각종 이제 유명한 국내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이 반응기의 설계 및 구조를 저희가 시뮬레이터하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수소와 결합해 휘발유와 나프타의 원료로 다시 태어나는 기술. 지금 대한민국에서 첨단 화학 기술과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결합되며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